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여러 번 우승한 진짜 슈퍼개미 주식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요 진짜 간만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그 글로벌 증시하고 또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게 또 상승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저점 매수를 지금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바닥이라고 하면요 진짜 저점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떨어지면 투매가 투매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잖아요. 오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코스피의 흐름을 잠깐 보면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1.5%나 상승을 하고 있고 지난 8월 달에 저점 2300포인트 그리고 11월 달에도 이렇게 2400포인트가 이제 이탈이 됐잖아요. 현 구간대도 이탈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지만 이렇게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2500포인트가 유지가 되면요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그러니까 미증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지표랑 비교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우 지수는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살짝 그 쉬는 모습을 보여줬죠.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최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아예 다르죠. S&P 500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투자할래? 미국 투자할래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을 투자한다고 하죠. 세금을 내더라도. 그래서 이제 조만간 경제TV와 협의해서 미국 어플도 개발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왜 상승을 했느냐라고 볼 때 반도체예요. 미국 반도체 지수가 2.61%나 상승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롱이죠. 미국의 반도체 롱이요. 이렇게 8%나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이 롱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가 상승할 때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그 상승 포인트로 가는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나스닥 TQQQ는 이렇게 3%나 올라갔는데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좀 비교할 게 못 되죠. 그래도 흐름이 조정을 줄지.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해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못 갔고 그 코스닥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2%나 상승을 하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시황이 좋아서였느냐 아니면 뭐 업종이 좋아서였느냐 이런 걸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공부한 바로는 작게 여기서 하나, 둘, 셋, 3중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 8월 달에 현 구간대 전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음봉이 나오잖아요.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올랐는데 삼성전자 어때요? 추세를 돌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돌리지 않고 하방 경직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방금 보신 반도체가 상승을 했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신뢰도가 어떨까라고 판단했을 때 오늘 평가하기보다는 내일도 상승한다면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시장인데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만도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건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면 추세를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자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독일도 이렇게 신고가예요. 상해종합도 이렇게 옆으로 박수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돌파를 하려고 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인데요. 오늘 이렇게 2.28 상승을 했지만 진짜 볼품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힘이 다달아서 꺾였을 때 우리 시장이 나홀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살짝 열어두지만 지금 시장이 약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상승 배경을 보면요. 제약주들이 대단히 좋았어요. 제약주들이 이런 모습들.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 정말 단기간에 낙폭이 컸잖아요.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추세 상승으로 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특히 엔캠도 이렇게 오늘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제약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시황이 좋거나 시장이 좋아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승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왜 올랐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자, 알테오젠이요 일본 기술 수출 계약금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2천만 달러를 수령을 하면서 최근 이제 뭐 우리 시장의 제약주들을 보면요 재무제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지 않으면 회사에서 유증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그 재무적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실적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천만 달러를 수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제약주에게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속적일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앞전에 보여드렸듯이 엔캠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주는 거라면 앞으로 흐름에 대한 그 추세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현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줬고 여기에서 그럼 과거처럼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엔캠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인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오늘 양봉이 나왔고 글로벌 시장이 지금 상승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나홀로 빠지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이런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에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줬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면 그거는 진짜 끝이 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지금 보고 있었던 이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추적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반등을 줬지만 실제 이제 코스피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해줬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렇게 음봉을 3개 만들고 오늘도 0.62 하락을 해요.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도 0.46 현 구간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까지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하고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밀리면 현대차도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네이버가 강하죠. 네이버 예전에 어플에서 이제 보유 관점 매수가 나오고 보유 관점이라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지금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마나 이런 업종들 말고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못 보여준다. 그럼 또 하나 봐야죠. 2차전지. 에코프로 어때요? 에코프로도 일단 1.59% 하락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지수 상승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이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상승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와 진짜 이제 랠리가 나올까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입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글로벌 시장이 계속 가고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현 구간대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적극적인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기회가 나와서 오히려 이제 뭐 좋은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또 시장 상승할 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대단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러기에는 우리 오늘 그 상승한 이유 뉴스가 있잖아요. 그 뉴스가 단기성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KB금융 금융주는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체크를 했던 조선업종들도 여전히 살짝 조정을 주기는 했지만 추세를 깨거나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이 강한데 0.37 계속 0.57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정확하게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전략을 가져야겠다 아니면 지금은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확인하고 투자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글로벌 시장이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약했다가 오늘 왜 이렇게 반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초반에 뭐 강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HBM 관련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미중 무역 그 관계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불똥, HBM 중국이 못 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뭐 이제 기사에서는요 삼성전자 뭐 크게 문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이 적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하고 잘 계약을 하고 또 호재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세금을 낸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받아서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이런 담보 비율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요 증시처럼 독일이나 유로스톡스도 좀 약하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뭐 대만이나 일본도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어요. 일본도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요 상승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나와줬다면 우리 시장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시장은 진짜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 정말 대단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가는지 참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오히려 더 투자를 안 하고 자금을 서학개미 해외 투자로 돌리는, 그리고 코인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호재라든지 재료들이 나타나기도 하기는 하죠. 아직까진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포인트, 그런 카드는 뒤로 밀어두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형태로 지금 흘러갈 것인지,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이 바닥이면 작은 삼중 바닥이라서 우리 코스피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어떨까요? 예전에 이런 흐름처럼 갈까요? 아니면 전저점으로 흘러갈까요? 과거에도 바닥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폭락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바닥이라고 했지만 조금 반등 주다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이런 업종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시황에 대한 공부를 지금은 좀 특별히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저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늦게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